자, 우리가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이 동사를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뭐뭐 한다, 다로 끝나는 아이를 동사라고 하죠. 여러분이 단어장에서 수많은 동사를 외웠을 텐데요. 그 수많은 동사 중에 몇 가지는 정말 딱 들었을 때 동작과 관련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었을 거고요. 어떤 동사는 다라는 동사 어미로 끝이 나기는 하지만 뭔가 동작과 관련 있지 않은 그런 동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는데,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eat, 먹다, 손으로 뭔가를 집어 먹는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run 어떻습니까? 달리다라는 동작이 떠오르죠. 이렇게 동작을 떠올리게 하는 동사와 그 밑에 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이런 거예요. 들었을 때 전혀 동작적인 느낌이 떠오르지 않아야 돼요. 자, interest는 흥미를 끌다 라는 뜻인데, 흥미를 끄는 게 어떤 동작으로 여러분 연결이 되나요? 혹은 그 밑에 shock이라고 하면 충격을 주던데, 누군가를 한 대 팍 쳐서 충격을 주는 그런 동작 말고 정신적인 충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interest랑 shock이란 동사를 봤을 때 물론 이게 충격을 주다, 다로 끝이 나기는 하지만 동작과 관련 있는 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분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분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ing, 현재 분사, pp,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eating이라는 현재 분사로 바꿔볼게요. 혹은 eaten이라는 과거 분사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eating을 쓰는 순간 현재 분사는 어떤 걸까요? 배우신 분 아시나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능동이라고 합니다. 다시 ing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줄여서 현분이라고 할게요. 현재 분사.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뭔가 능동적인 거. 능동이란 말이 어렵니? 그러면 뭐뭐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하는 중인 거,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능동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 pp 형태를 우리가 과거분사 줄여서 과분이라고 할 건데, 이런 거는 의미적으로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얘들아, 수동은 또 어떤 의미인가? 좀 더 쉽게 말하면 할 수 없어요. 일단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당하는 거고, 할 수 없으니까 되어지는 거를 수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작을 할 수 있는 동사에서 나온 분사는요, 진짜 우리가 아는 그대로 뭔가 할 수 있는, 되어지는 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먹고 있는 소녀가 있다고 칩시다. 예문을 한번 써볼게요. girl을 썼어요. 명사입니다. 근데 이 소녀가 먹을 수 있어요. 뭘 먹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할까요? 빵이라고 할까요? 배고프니까. 자, 빵을 먹는 소녀라고 할 때 소녀 입장에선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girl이라는 게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명사야? 사람이지.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람을 꾸며주는 이 분사는요, ing가 꾸며져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능동적이에요.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먹을 수 있고요. 자기 손을 이용해서. 사람은 다리로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분사가 명사랑 붙었을 때 그 명사가 사람이면 우리는 현재 분사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럼 반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로보트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로보트라는 명사는 사물에 들어갑니다. 로보트가 뭔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의미적으로 로보트가 뭔가를 고치고 있다? 혹은 로보트가 고침을 당한다. 여러분이 로보트라는 명사를 봤을 때, 사물 명사를 봤을 때 고치다, 동작과 관련되는 이 분사를 봤을 때요, 사물은 항상 뭔가 당하는 입장이 됩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동작에서 나오는 ing형과 pp형의 분사는요, 주체가 사람일 때는 ing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좀 많고요. 사물 명사는 pp랑 쓰일 확률이 상식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ing는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고, 사물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항상 당하는 쪽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룰이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 바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일 때는 조금 바뀌어요. 자,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하나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interest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흥미를 끌다 라는 뜻이었어요. 얘를 ing형으로 바꿀게요. 혹은 얘를 pp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ing를 쓰는 순간 어떤 느낌이 되죠? 능동이기 때문에 감정을 주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interesting은 흥미를 끄는 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interested는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흥미를 당한 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흥미를 느끼는 거겠죠. 근데 얘들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 선생님 PP니까 사물이겠네요? 아니야. 감정을 나타내는 말은 PP가 나왔을 때 뭘 쓴다고? 사람을 써. 왜 사람인 줄 알아?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반면에 감정에서 나온 ing는 우리가 사물을 쓰는데 이거 뭔가 좀 바뀐 것 같죠? 동작에서 나온 거랑 감정이랑 나온 건 조금 반대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사물은 우리한테 흥미를 주는 거지 사물이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사물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람만 감정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사람 명사 쓸 때 감정에서 나온 동사의 분사는 PP형과 사람이 어울리고요. 오히려 ing가 사물과 좀 더 어울립니다. 좀 반대로 갑니다. 그쵸?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나온 분사는 ing일 때는 사람과 좀 더 어울리는 편이에요. 이유는 능동. 할 수 있는 건 사람이니까. 어떤 동작을 하는 건 사람이니까. 반면에 당하는 건 사물이니까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이렇게 분사로 바뀌면 주체가 거의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감정을 나타내는 아이가 분사가 됐을 때는요. 반대로 갑니다. 왜? 이 감정을 주는 거는 사물이 하는 일이고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당하는 거는 누가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가 동작을 나타내냐 감정을 나타내냐에 따라서 이게 분사가 됐을 때 붙어 먹는 명사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교재 보면서 예문을 보고 밑줄 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시면 excite, interest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밑줄. 자, 여기에다가 ing나 pp를 붙였어요. 우리 ing를 붙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맞아요.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pp를 붙이는 걸 어떻게 표현하나요? 과거 분사라고 하죠. 현재 분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 분사는 할 수 없어서 뭔가 당하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수동이라고 합니다. 얘가요.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건 누구와 함께 쓰일 수 있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는 뜻이고 혹은 형용사니까 보어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볼게요. 명사라고 쓰면 안 된다. 그치? 명사 수식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자, 분사가요. 서술하거나 수식하는 대상이, 즉 분사가 서술하거나 수식하는 대상이 명사를 얘기해요. 명사. 근데 이 명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우리 계속 구분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얘들아, 사람은 그 감정을 당하는 거야. 그치?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그게 뭐야? 감정을 유발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경우야. 느끼게 만드는 경우야. 그 다음에 실제로 감정을 느끼는 경우야. 감정을 유발하거나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건 할 수 있는 거에 들어가. 그러니까 ing를 쓰고, 그리고 무슨 명사랑 친하다 그랬지? 맞아. 사물 명사랑 친할 거라고 했어. 사물은 우리한테, 사람한테 감정을 주는 객체가 되니까.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는 거. 정말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 누구니, 얘들아? 사람이지. 사람이 감정을 느끼잖아. 감정을 당하는 입장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 명사랑 친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를 ing형과 pp형 두 개로 나누어 놨어. 당연히 뜻은 외워져야 될 거고, 이 명사가 어떤 명사랑 ing가 어울리는지, 어떤 명사가 pp랑 어울리는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게 문제 푸는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죠. 내려와서 예문을 보겠습니다. I 표시하세요. M 표시하시고요. 자, 여기는 보어 자리예요. 보어 자리에 감정을 나타내는 I가 pp를 달고 왔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I라는 I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흥미를 당하는 거죠. 흥미를 느끼는 거죠. 사람은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당하는 거니까 어떤 형태를 썼나요? pp형의 과거분사형을 썼고요. 그 다음 문장에 This book is interesting을 봤을 때 This book은 누가 봐도 사물입니다. 책이 우리한테 흥미를 주는 거지 책이 흥미를 느끼지는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ing를 썼네요. 근데 이 문장 한번 별표 쳐보시겠어요? 선생님, 얘는 사람인데 사람이면 지루함을 느껴야 되니까 보어드면 얘는 오답인가요? 아니요. 얘도 정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she가요. 지루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너무 지루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 수업이 너무 지루하다 이러면 she is boring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지루함을 당했다면 she is bored도 되는 거고요. 이 두 bored에 관련해서는 이 두 예문이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식으로 사람 명사네 pp가 정답, 사물 명사네 ing가 정답이라는 틀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이거 더하기 유기적인 해석을 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왜요? 이런 예외적인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surprising news 한번 와보시면요. 뉴스는 누가 봐도 사물이죠. 사물은 감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ing가 왔네요. His boring lecture에서 lecture는 강의라는 뜻인데요. 강의는 누가 봐도 사물이죠. 강의가 지루함을 당할 수 있나요? 지루하게 하는 거니까 boring이 나왔겠네요. 즉 지금 우리 앞부분에 다시 올라가서요. 형용사 역할이란 말 기억나시나요? 네, 형용사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사를 꾸며줘요. 두 번째, 보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예문에 대해서는 여기 예문에서 봤고요. 이 예문 칸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였고 여기 예문 칸이 보어에 관련된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 항상 ing, pp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고르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얘를 보세요. 얘가 뭔가 감정을 주는 건지 감정을 당하는 건지, 즉 얘가 감정을 주는 사물인 건지 감정을 당하는 사람인 건지 확인하시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그쵸? 그때는 이렇게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게 될 때 이 명사가 사람인지 답은 pp, 사물인지 답은 ing 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혹은 이럴 수도 있어요. ing, pp가 명사 앞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단어인 경우에는 앞에 오고요. 두 단어 이상인 경우에는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도 이 명사가 사람인지 그럼 pp, 이 명사가 사물인지 그러면 답이 ing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사람이면 감정부사는 pp가 답이더라, 무조건 사물이 나오면 감정부사 ing가 정답이더라 라는 공식으로만 100% 풀지 마시고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예외적인 경우를 위해서라 그랬는데 그게 바로 bored와 boring에 관한 예외 문장을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공식으로만 풀지 마시고 해석으로 감정을 주는 건지 감정을 당하는 건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